좋아요 누를 때까지 해야지. 야, 이게 진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런 근성으로 앞으로도 그럼 계속 좋아요 잘 보고 이제 방구석 정치임장 해야 돼요. 이제 8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택을이에요. 평택을 1번으로 했었잖아요. 오늘 김도영 기자가 김정은 기자가 했던 걸 이제 AS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내용을 좀 가져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이제 후보들의 일정 동선을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임장이 할 게 없어요. 네, 주요 네. 지역을 다 해가지고 전북 한번 하세요. 전북이요? 전북 격전지예요. 진짜 지금 격전지네. 근데 전북이. 이제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원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사실 조국 후보가 네. 1등을 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게 또 다시 뒤집혔다라는 거고 이제 김용남 후보가요 29% 5파전에서 1등하고 있고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조국 후보가 이제 24%로 네. 2위,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20%로 3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거의 뭐 보면은 여론조사상 우위는 저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에 하나 메타보이스계 JTBC 여론조사인데 여기 살짝 튀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이제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꾸준히 29에서 30%대로 김영남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유이동 후보를 보면요 거의 20%에 딱 갇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22.5%, 그다음에 18.0%, 그다음에 이번에 20%. 이게 물론 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안 되지만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흐름 자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 23% 그리고 24.6%, 23%, 22% 그리고 28% 그리고 다시 24%.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남 후보가 한 30%대. 그 다음에 조국 후보가 한 3, 4, 그 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한 20%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황교안 후보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한 18에서 한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 김재현 후보는 처음보다 많이 떨어져갖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4%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유이동 후보는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 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요? 근데 유이동, 황교안? 이 단일화를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여론조사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방식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이동 후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고, 대신, 방식.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하는 방식의 여론조사가 단일화를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황교안 대표가 그래갖고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합당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서 황교안 대표와의 합당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랬죠? 이제 취재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권판 쪽의 입장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거였어요. 안 한다가 아니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단일화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하고 뭐 합당 같은 방식까지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당원들 모았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방식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제 힘들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합당을 만약에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도 힘이 없는데 그것까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넘어설 힘이 없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은 이제 황교안 대표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어쨌든 국무총리 지냈고 한때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고 그 대선 유력 후보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네. 그리고 발을 보면 전략이 보인다. 최근 7일 유세 동선 이제 5월 7일, 5월 8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분들이 오늘 어디 갔는지를 이렇게 지금 다 올려놓거든요. 네. 쭉 다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주소 나와 있는 것만 해가지고 어디를 가장 많이 갔나라고 봤는데 지역 현장 일정이 안중이 제일 많습니다. 안중읍. 그 다음이 고덕동이에요. 그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중읍만 갑니다. 17번이 나갔어요. 다른 데는 고덕이 6번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안중읍 같은 경우가 여기가 그 도농이에요. 약간 그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도심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고덕은 그 새로 생긴 이제 신도시죠. 고덕 신도시.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안중과 고덕을 갔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가고 있냐를 보면요.
김용남 후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중이 압도적입니다. 어. 거의 매일 안중에서 그 인사를 해요. 출근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퇴근 인사도 안중에서 안중읍에서 하고 유희동 후보는 안중이 6번, 그다음에 고덕이 3번, 그다음에 기타 여러 군데 되게 많이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조국 후보도 안중을 많이 갑니다. 근데 고덕도 그만큼 많이 갑니다. 어. 역시 그렇습니다. 안중하고 그러면은 고덕이 중요하네. 왜 그럴 것이냐? 어. 왜 그런 것이냐? 그럼 일단 인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고덕동의 인구가 66,000이고요. 안중읍이 인구가 4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투표를 보면요. 안중읍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덕동은 평균 연령이 32.9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가 무려 37%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40대가 25.1%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중읍 같은 경우에 가면은 보면은 이제 평균 연령이 43.6세고요. 그다음에 50대가 24.1%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득표를 보면요. 이 재밌는 포인트가 안중이랑 고덕이랑 둘 다 민주당 지지세가 센데 안중이 조금 더 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12,468,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가 8,450표. 이게 지금 39, 26점 차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요거 아마 유효 득표수로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득표수는 맞아요. 근데 안중읍을 그러면 반대로 근데 고덕동을 보면 여기 이준석이 꽤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3,866표. 거기 30대 남자가 1만 명이 있다니까요. 네, 많이 살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안중읍은요. 방구석 정치임장 1에서 했죠.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지선, 그리고 지난 지선의 지사선거, 그리고 시장선거, 그리고 이어진 총선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안중은. 그래서 제가 안중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여기를 김영남 후보가 계속 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리고 그 이전부터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덕동은 30대 남자들 많이 살잖아요. 안 가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이제 투표 안 할 겁니다. 조국 후보를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싫어하는 곳이다. 그래서 고덕동에는 고덕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중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도 그러겠네요. 그래서 조국 후보도 고덕을 안중이랑 근데 꽤 가더라고요. 안중이랑 고덕을 같이 가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약점이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 계속 많이 가는 거죠. 그러합니다. 비례대표를 보면요. 네. 비례대표는 이제 안중읍에서는 민주연합이 5,737표,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가 5,672표, 그러니까 비슷하게 받았고 조국혁신당이 4,355표.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고덕동에서는 민주연합이 4,414, 국민의 미래가 4,469표,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3,615표 이렇게 얻은 상태예요. 여기서 봐도 고덕동이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표가 적다. 조국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이제 유희동 후보 계속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것도 5보입니다. 클로드 새끼. 이제 이거 가려야지. 뭐가 오보야? 예? 여기 현역 사선 의원으로 되는데 클로드 새끼 죄송합니다. 전직 네. 3선 의원. 전직 3선 의원 22대 총선에서 평택병 낙선하고 지금 평택을로 옮겼습니다. 근데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말 여러 곳에 가고 있어요. 특히나 자기가 약한 예를 들면은 약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강세인 포승, 팽성, 화양, 포승, 팽성, 맹도 이런 곳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농협 이런 그 관련된 그 일정들도 꽤 많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서로 각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유희동 후보가 저는 선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희동이 김용남을 안 때리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분열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김용남을 계속 때리는데 이미 지금 김용남 지지자들은 조국 안 찍을 거고 단일화 한다 한들 조국 지지자도 김용남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서서히 둘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김용남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남
유이동이 김용남을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김용남을 때리는 순간 조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용남을 때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 유이동도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김용남을 언젠간 때려야 된다. 근데 유이동 네. 후보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은 양자로 만들어 놓는 게 자기가 급선무예요. 그냥 언젠가 때려야 네. 돼. 그래서 그 조국 후보만 때는데 오늘도 재밌는 걸 하나 했더라고요. 그 오늘 조국 대표가 무슨 인터뷰에서 그 외지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히딩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히딩크라는 거죠. 그놈의 국가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홍명보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지금 국대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 자기는 히딩크가 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거기서 이제 유이동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조국 후보는 히딩크가 아니고 클린스만이다. 그래가지고 또 AI를 가지고 그 조국 대표하고 클린스만 이렇게 합성해갖고 돌리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유이동 의원은 저기 조국을 언제까지 그렇게 키워주실 분 생각이세요?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이 고민이 엄청 많죠. 왜냐면은 그 조국 김용남에 갇혀갖고 본인은 하나도 안 안 보이고 보이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할 때에도 사실 굉장히 그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 파괴력이 있는 의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거에서 이제 본인의 강점을 공중전으로 발휘하기는 되게 힘들어 보인다. 대신에 지상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용남 한번 까긴 까셔야 될 텐데. 뭐라고 깔까요? 뭐라도 한번 찝 잡아서 까면은, 그러니까 조국도 김용남을 까고 그 유이동도 김용남을 까게 되는 순간 그 조국 대표의 그 김용남 검증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유이동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면은 김용남 후보에 더 지지가 쏠립니다. 그치. 그걸 아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이해가 돼. 예. 그래서 그냥 이 새 후보는 일단 자기 고정 지지층 부터 확보를 해놓자, 탄탄히 해놓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확장을 하든 말든 하자,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이동 후보도 그러니까 일단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꽉 잡고 가려고 하는 거고, 김용남 후보도 거기부터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같은 파이 안에서 조국 후보랑 싸워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궁금합니다. 결과가 진짜 어떻게 될지. 아, 진짜 평택을 궁금해요. 형택을 전 사실 별로 안 궁금해요. 왜? 이대로 가면 그냥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오자구도로 보세요. 가면? 이거 내가 아까 넣어놨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네. 평택을에서만 뽑아보면 여기 72%가 나와요. 아, 이걸 이거 안 보여줄 필요는 있다. 아. 이게 보면은 KSOH 65고 68, 65, 64 네. 이것도 기본보다 높은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보다. 네. 근데 메타보이스에 71이고요. 그다음에 갤럽에서 72가 나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야. 72%인데. 이건 거의 이 호남 아니야, 호남?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여기서 그러니까 험진데요 여기. 아 험지 아니라고 당신 얘기했잖아. 조국 후보가 출마해서 험지됐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밭이다. 그렇죠. 네. 평택을은 이런 곳이다. 그다음에 그냥 이제 토론회 갖고 또 그 김용남 후보도 이제 주식 전문가니까 이제 소액주 운동을 했었으니까 뭐 그런 강점 하게 되면은 고덕동에서 주식 많이 하는 김정현 같은 사람들이 찍을 테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정당 지지도도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뭐 거의 뭐 민주당이 한 44 정도 50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고 요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질문이 요건 조금 달라요. 이건 질문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 가지고 여기서 조국당이 14.7% 나오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가 아니고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높게 나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는 뭐 자신만의 확장성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김용남 후보 그다음에 조국 후보는 어쨌든 인지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간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72%. 그러네요, 진짜. 압도적으로 높네. 전국 근데 평균은 자자구도에서 상대. 단일 안 하더라도 여권의 승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여권 말고요. 여당의 승리. 여당의 승리. 네. 대통령의 저런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보면 그렇다. 저는 여론조사 좀 더 나와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왜냐면 흐름이 거의 균일하게
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 선거가 시작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빨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당이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당빨을 받고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지자들이 저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조국 대표 찍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겠네 판세를. 평택의 당원들이 얼마나 탔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국 대표가 선거를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 사실 안 들거든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이 딱히 조국 후보를 또 찍을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사진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그러니까 대표를 정당 그러니까 느슨하게 선호와 지지하는 뉴 이재명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저는 투표장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안 갈 가능성이 그럴 높아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ARS나 뭐 이렇게 전화 면접에서 누르긴 누를 이재명 때? 대통령 지지합니다. 라고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투표장까지 가겠는가? 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투표장 가는 사람들은 민주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머릿속에 김용남이냐 조국이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내기한 합시다. 평택을의 투표율이 60을 넘나 못 넘나? 어떻게 넘어? 말도 안 되지. 못 넘지. 저는 60을 넘는다에 5만 원 걸겠습니다. 아 진짜? 나 그럼 안 넣는다에 5만 원 걸게요. 야 진짜? 60 너무 높은가? 60. 참고로 야, 지방 이거 60 55로 하죠. 55 하세요. 55 하세요. 55. 높긴 해. 아니 참고로 60으로 해야 지난 재밌지. 지방선거 평택을 한 48 나왔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40이요. 지방선거에서 40 네. 나왔다고? 진짜? 네. 나는 그 55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럼 55로? 네. 55로 5만 원? 5만 원. 자 저는 여러분 55 증인이 언더이세요. 네. 언더. 미만으로 할게요. 그래도 55는 가져가세요. 55 미만으로 제가 5만 원 걸겠습니다. 평택 분들 보고 계십니까? 투표 꼭 하세요. 57 본다? 55로 하고 55만 원 걸기. 파산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그 좀 많이 모이고 있고 관심이 그다음에 제가 평택 살다면은 누구를 좀 심판하고 싶을 것 같아요. 투표는 누가 좋아서 찍는 그러면 것보다 심판 표심은 올라갑니다.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시죠. 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평택 선배도 하셔야죠. 나 해야 돼? 해야죠. 나는 솔직히 평택을 그다지 큰 관심은 없는데. 아니 나는 조국 후보가 된다 안 된다에 걸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무 투명한가? 네. 너무 저희 쉽다, 폴 한번 그치? 올려주세요. 너무 폴 쉽다. 55 폴 한번 올려주세요. 너무 쉽다. 그러네. 네. 55 폴 한번 하시죠. 네. 참고로 지난번에 내가 잠시만요. 밤티 다시 한번 볼게요. 밤티에서 했거든요, 그거. 아니 나는 지금 이석현 평론가가 조국 후보의 중도 이 사퇴론을 거기에 얘기하고 꽂히셨어. 있는데 아니 그게 맞을까 틀릴까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완주를 할까 말까. 근데 완주는 지금 상태로는 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주할 때 그때 제가 시나리오 말했듯이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사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 순간이 언젠지는 타이밍을 잘 재야겠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맞아. 있다. 아니 그리고 이미 너무 뱉어놓은 말이 많아. 1년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지금도 한다고 이미 했는데. 사실 사퇴 안 해도 여론조사상으로 그냥 굳어진다면 김용남이 사퇴 되는 효과다? 거잖아요. 이게 55 어쨌든 김정현 씨 말에 따르면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용남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그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럼 왜 55라고 미만으로 해? 지난번 투표율이 낮으니까 지난번 보니까요 39 아니, 나왔어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투표율만 봤다. 왜냐면은 이제 투표율이 낮을수록 고가전층이 나갈 것이고 그 고가전층 가운데는 김용남 후보보다 뭐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쨌거나 김용남과 조국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 그냥 묻지마로 1번 찍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지. 머릿속에 조국은 있어. 근데 이제 조국은 야 그래도 지금 그러다가 조국 찍었다가 김용남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김용남으로 갈지 아니면 난 무조건 조국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국으로 갈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지. 투표율은 낮을 거다. 근데 그 낮은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지. 하여튼간 55 넘는다가 55%입니다. 아니 맞추고 근데 있나 선거 다가오면 지금 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광역단체장 이거 저희- 몇 대 몇이 될 거냐 마냐 이것도 있고. 사장님은 지켜드릴게요 저희가. 나는 그리고 내기 이런 거 좀 재미없어. 게임도 안 하는데 무슨 내기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제